김건호 정책보좌역이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할 수 있었을 거고 하고 싶기도 했을 거고 저희도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의혹을 좀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좀 너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후일 불출석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병가 신청은 한 거죠? 네, 저희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진단서 첨부했나요? 제출했나요? 잠깐 그 담당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 주세요. 네.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고요. 진단서를 지금 제출하라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 국회 우리 전체회의든 참석한 의지가 있던가요? 예,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후에 상임위에서 참석 요청하시면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문정복 강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 네, 오전에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제 김건호 교육부 네네네. 정책보좌역의 역할에 대해서 지필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문하셨을 때 예.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들은 되고 교육부 직원들은 안 될 이유가 뭐냐? 다 가능하다. 교육부 직원 누구라도 지필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수 맞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또 교과서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 교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지필 과정이 한 5, 6년 걸리면 지필하신 분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네. 제가 듣기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그 하셔서. 말씀이 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역사가 굉장히 긴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왜 교육부 직원이 지필진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김건호 보좌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지금 알려져서 지금 알게 됐고요. 다른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김건호 정책보좌역의 이 교과서 지필진 참여에 대한 불합리함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해 충돌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PPT 화면에 김건호 씨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장관님하고 같이 찍은 거를 SNS에 올린 거예요. 이거 정책 보좌역일 때 또 네. 다른 거 한번 봐주세요. 장관님하고 또 찍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있죠? 또, 네, 함께 차담회를 담당하시기 네네 때문에 또 다른 네. 사진. 이거는 이제 어떠한 행사장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김건호 씨가 교육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장관과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교과서 지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이 출판사가 이번에 교과서 검정을 한 번 통과한 거예요. 이번에 그 전에는 교과서 검정 신청도 못 해본 팀이에요. 유일하게 이번에 한 번 통과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김건호 씨가 내가 교육부의 직원이며 장관 보좌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다녔겠어요. 그러니 교육부가 알게 모르게 뒷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심의위원들이 지필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지금 체제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실 지필자가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네.
어떻게 몰라요? 아 모릅니다. 그 저희가 그거는 저 검증 과정에서 지필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평가원이 다 알고 있는데 평가원이 그 교육부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이고 아는 거죠. 공정성을 보장하기 이거는 위해서 100% 안다고 저희가 100%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볼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도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명확하게 교육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리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부 공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를 검정하는 기관에서 만든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청 안내서란 말이에요. 이 신청 안내서를 보고 출판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력평가원이 이 안내서의 지침을 어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수를 한 건가요, 이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공고에는 그 교육부 직원이 뭐 자기 없다 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공고에는 없어요. 네네. 없는 건 확인했어요. 네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내서 지침서에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고가 정말 그 법적인 효력이 구속력이 있는 아니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네. 실제로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에서 세세하게 안내를 내보내거든요. 실제 출판사들은 이 안내서를 보고 하는 거지 교육부의 공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면 장관님 확실히 그냥 그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그 안내문 지침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가 더 구속력이 있고 아니 근본적인 구속력의 있기 문제가 때문에, 아니라 네. 구속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한 거예요? 안내를 했지만 그 안내에 따르지 않더라도 공고가 더 구속력이 있다는 아니에요. 그 그렇지 말씀입니다.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 안내 지침서가 이렇게 잘못 나갔다라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공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설명 자료로 말씀하신 안내문이 나오고 12월에 출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9개월 동안은 공고가 사실 그 이제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그 유일한 이제 그 안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공고하고 안내가 자 일치하지 않은 어찌됐든 부분은 출판사들은 네. 교육부 공고보다 세부적인 안내 지침서를 따라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침서를 잘못한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고가 그 기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 조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